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 민호님이 발표해주신 클립이라는 이제 랭귀지와 이미지를 모델하는 그런 발표를 들었잖아요. 그거의 이제 후속 연구로, 물론 연구한 기관은 다르지만 클립은 이제 클립이 어디였죠? 구글이었나요? 아니면 오픈 AI였나요? 오픈 AI.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타트업 업체인데 여기는 스테빌리티 AI라고 하는 업체이고 여기서 연구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뭔가 그 이전까지의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뭔가 트레이닝이나 인퍼런스 할 때 엄청난 컴퓨팅 리소스를 소모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었는데 이 논문이 나온 계기로 그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뭐 GPU 한 장으로도 10초 안에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좀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하고 있는 논문이고요. 이 후속 논문들 이후에, 이 논문 이후에 이제 후속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 이런 디퓨전 기반, 레이턴트 디퓨전 기반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글에서 나온 이미지 N이라는 또 논문이 있던데 그거는 또 이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후에 다음 사람이 좀 다뤄줬으면 좋을 것 같고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다루는 논문 중에 첫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논문의 이제 출처는 독일 뮌헨 대학하고 하이덴베르그 대학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CVPR 2022년에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저번에 클립 논문 때 발표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못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다시 리캡을 해보면 이거 뭐가 메시지가 왔나? 하여튼 클립의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이제 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미지를 캡셔닝하는 그런 이 캡션 데이터 이 페어를 가지고 각각 텍스트는 텍스트 인코더를 통과를 시키고 이미지는 이미지 인코더를 통과시켜서 나오는 그 임베딩 벡터들이 쭉 나올 텐데 이미지 개수별로 텍스트 개수별로 그랬을 때 그 매칭이 되는 이미지와 캡션 간의 시밀러리티는 높게 만들어주고 아닌 것들은 낮게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텍스트 인코더의 임베딩 스페이스와 이미지 인코더의 임베딩 스페이스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같은 공간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뭔가 태스크를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포토 오브 something 뭐 카라고 이런 거 우리가 학습하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그냥 텍스트를 갖다가 텍스트 인코더로 넣어주면은 이 텍스트 인코더에 의해서 임베딩 벡터로 변환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그 풀이 있을 거면 있을 거잖아요. 그 이미지 풀 안에 어떤 이미지와 시밀러리티 가장 높은지를 갖다가 찾아주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뭔가 쉐어드 스페이스 상에 비슷한 곳에 위치하도록 학습을 해주는 게 클립의 이제 주요 아이디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다룰 거는 그거랑 조금은 다른데 이미지를 어떻게 제너레이티브를 하느냐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의 골은 어떤 컨디셔널 인풋, 여기서 이제 텍스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제 주었을 때 이 텍스트 프롬프트에 가장 묘사를 그 텍스트 프롬프트에 가장 잘 맞는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거야. 가공의 이미지, 신테릭 이미지를. 근데 그 신테릭 이미지가 진짜 어설픈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그린 것처럼, 사람이 찍은 것처럼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꼴은 그 이전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는 이제 이게 학습된 모델이 공개가 되지 않았었어요. 다 그냥 회사 안에서 아니면은 그 컴퓨팅 리소스를 빌려준 회사한테만 제공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대중화계는 API를 열어두되 돈을 받고 그거를 쓰게끔 하든가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모델은 그냥 무료로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이미지 퀄리티나 그다음에 컴퓨팅 리소스 측면에서 훨씬 더 적은 리소스와 메모리를 요구를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이 많은데 이 그림을 보면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제너레이티브를 할 수 있는 모델의 그런 카테고리가 크게 여기에 나와 있는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거든요. 흔히 다 아시는 겐이라고 하는 그런 모델이 있잖아요. 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랜덤 노이즈 인풋을 줘가지고 가공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를 통과시켜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이미지와 그다음에 리얼 이미지 간에 얘가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 모델을 통과를 시켜서 얘가 이게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가급적이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못 맞추는 방향으로 얘가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얘가 만든 모델을 가급적 정확하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클래시파이를 잘하도록 학습이 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돼서 진짜 이미지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겐이라는 거는 이제 트레이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느리고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요.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 각각이 따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뭔가 컨버전스에 이르는 데까지 좀 어렵다. 수렴을 보장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오실레이션이 크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모델이 너무 잘 맞추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맞추면 이게 트레이닝 로스가 0이 돼버려서 그레디언트가 베니싱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습 방법에 되게 센시티브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VAE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그림인데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고 하는 모델인데 오토 인코더는 잘 아시죠? 오토 인코더라는 거는 그냥 인풋 X를 줘서 인코딩을 시키고 그래서 압축된 그런 정보로부터 다시 디코더를 통과를 시켜서 오리지널 이미지와 나온 아웃풋 이미지 간의 디스턴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라는 건 뭐냐? 베리에이셔널이라는 거는 그냥 확률 모델이라는 걸 갖다 여기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픽스드 사이즈 벡터를 갖다가 여기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픽스드 사이즈 벡터 대신에 어떤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갖다가 우리가 학습을 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바꿔준 게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입니다. 오토 인코더의 단점은 뭐냐면 오버피팅이 잘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원래 오리지널 인풋과 인코더와 디코더를 통과해서 나온 이미지를 잘 리컨스트럭트 하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풋 이미지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학습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만 잘 동작하도록. 근데 전혀 보지 않은 테스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동작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버피팅된 모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한 이제 오토 인코더 베리언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는 게 있고,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는 거는 인풋 이미지에다가 일부러 노이즈를 넣어가지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래가지고 인코딩을 시키고 다시 디코딩을 시키고, 그 노이즈가 들어가기 전에 오리지널 이미지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그 노이즈가 약간의 레귤라이제이션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인베딩을 좀 더 제너럴하게 학습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parse 오토 엔코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우리 드롭아웃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드롭아웃은 일부러 학습할 때 일부 웨이트들을 갖다가 학습을 안 시키잖아요.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웨이트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웨이트 중에 일부만 써가지고 오토 엔코더로 학습을 하는 게 스parse 오토 엔코더.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픽스드 벡터로 우리가 인풋을 갖다가 매핑하는 거 대신에 디스트리뷰션으로 매핑을 한다. 그리고 그 주입된 노이즈와 임퍼펙트한 리컨스트럭션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제너레이티브한 샘플은 근데 이제 겜보다는 좀 더 블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약간 뭐랄까 디테일이라고 할까, 이미지에 뭔가 세심 뭐 털을 묘사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주름을 묘사한다던가 할 때 괜히 오히려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오토 엔코더 방식으로 베리에이션 오토 엔코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떨어진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 이제 플로우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한다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는 인풋을 어떤 함수 x를 통과시켜서 압축된 형태로 만들어내고 벡터로 만들어내고 이거에 인버스한 함수로 다시 통과시켜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건데, 이거의 단점은 이 인버스 함수가 인버스 함수로 구성이 되는 좀 특별한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라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뭐 원바이원 컴보에 인버터블 원바이원 컴보를 갖다가 써야 된다는 뭐 그런 단점들이 제약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룰 디퓨전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인풋에다가 조금씩 가우시안 노이즈를 줘서 X1을 만들고, 또 X1에다가 또 가우시안 노이즈를 또 줘서 X2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노이즈를 계속 넣다 보면은 이 G라는 놈은 그냥 노이즈한 이미지가 돼요. 이 인풋의 정보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노이즈 정보로부터 다시 인버스로 여러 스텝을 거쳐 가지고 복원을 시키는 게 디퓨전 모델입니다. 네. 근데 이거의 단점은 딱 눈치채신 분은 딱 알겠지만은, 이 위에 세 개 모델은 이런 컴프레스 벡터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디멘전의 사이즈가 확 줄어들잖아요, 인풋 대비. 그런데 이거는 인풋 사이즈가 그대로 끝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컴퓨테이션이 엄청 많겠죠, 인풋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를 쓰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단점은 컴퓨팅 리소스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건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기획과 나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잘 설명을 해주실 텐데, 난 이퀴리빌리엄 서머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비평형 연력학에서 이 아이디어를 착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물질의 상태를 이제 뭐 액체, 고체, 기체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퀴빌리엄 서머다이나믹스는 그냥 액체 안에서의 연력학 상태를 갖다가 다루는 거고, 이 액체가 기체로 가는 과정에 대한 연력학은 이 평형 연력학에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평형 연력하면 그 약간 그러니까 전이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그 연력학을 다루는데, 이게 학부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학부 과정에서는 평형 연력학 정도만 다루고 비평형 연력학은 다루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이 액체를 갖다가
열을 줘서 가열을 하면은 이게 수증기가 돼서 기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발생하는 확산이라는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할 거고, 확산이라고 한다면 이제 뭔가 공기 중으로 뭔가 수증기들이 분산이 되는,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런 디퓨전 모델에다가 좀 뭔가 주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 인풋이 이렇게 오리지널 인풋이 있으면 여기다 노이즈를 갖다 넣는 거죠. 노이즈를 넣으면은 약간 노이즈한 이미지가 될 거고, 또 노이즈를 넣으면은 더 노이즈한 이미지가 될 거고, 계속 놓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되게 노이즈한 인포메이션만 남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디퓨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노이즈는 열이라고 보고, 그럼 다시 리버스한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오리지널 이미지로 복원을 하는 거예요. 예. 컨셉상으로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예. 여기서는 노이즈를 계속 주입을 하고, 복원을 할 때는 뭔가 모델을 통과를 시켜서 이 노이즈를 갖다 프리딕션을 해서 프리딕트한 노이즈를 갖다가 이전 단계에서 빼주면은 뭔가 좀 노이즈가 거친 이미지가 나올 거고, 그 이미지를 다시 또 모델에 넣으면은 그 이미지에 있는 노이즈를 또 프리딕션을 해서 그 노이즈가 나올 거고, 그걸 다시 빼고 노이즈를 찾아서 빼고, 노이즈 찾아서 빼고 하면은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포워드 디퓨전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노이즈를 입히는 거죠. 리버스 디퓨전이 이제 노이즈를 제거하면서 오리지널로 복원하는 거죠.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딱 이해한 게 딱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네. 그래서 뭔가 그림상으로 뭔가 설명을 좀 더 다시 해보면, 이게 이제 포워드 디퓨전에 대한 예시인데, 인풋 이미지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서 뭔가 노이지한 인풋 이미지가 생기는 거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또 다시 노이즈를 넣어서 더 노이지한 이미지를 스텝 3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복원을 할 때, 리버스 디퓨전을 할 때는 이제 거꾸로 여기 노이즈한 이미지에서 노이즈 프리딕터를 통과시켜서 노이즈가 어떤 건지를 이제 예측을 하고, 그거를 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빼주면 좀 더 노이즈가 거친 이미지가 나올 거고, 이걸 다시 노이즈 프리딕터를 통과를 시키면 여기서 노이즈가 또 프리딕션이 되고, 그거를 이 이미지에서 빼주면은 이제 점차적으로 오리지널 이미지를 복원. 궁금한 게 있는데 노이즈한 펑션을 태우는 게 아니고 노이즈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서요? 포워드에서요? 포워드, 백워드 둘 다 포워드에서는 노이즈를 더해주는 거고요. 백워드에서는 노이즈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우리 이제 뭐 파이터치 레이어로 치면 그냥 엘리멘트 와이즈 애드를 하는 거예요. 노이즈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노이즈 백워드에서는, 리버스에서는 노이즈 프리딕터를 통과시키면 여기서 노이즈가 어떤 거라고 이제 예측된 아웃풋이 나올 거고, 네. 그걸 여기 인풋에다가 다시 빼주면은 좀 더 이제 정보가 들어있는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노이즈는 네. 뭐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면 정해진 값인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를 써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뭐 그런 노이즈를 씁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컴퓨테이셔널리 디맨딩하다. 왜냐하면 트레이닝과 이밸류에이션이 이런 펑션을 계속 거쳐야 되는 거예요. 몇 차례 리피티드 펑션을 요구를 한다. 보통 25단계에서 1000단계. 네. 이런 스텝들이 미니멈 25번, 맥시멈 1000번을 갖다가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포워드, 백워드 각각. 네. 그러면 포워드 할 때는 네. 따로 트레이너블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가우시안을 더한. 그 가우시안은 매 스텝마다 랜덤으로 생성되는. 네, 학습되는 건 노이즈 프리딕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이 아까 말한 듯이 이 이미지 인풋 사이즈가 그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압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RGB 이미지의 이제 그런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의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보통 트레이닝이 V200으로 150일에서 1000일 걸린다고 나오고, 예,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이 필요한 거죠.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싱글 A100 GPU로 5만 개의 샘플을 만들어내는데 5일이 걸린다. 예, 오래 걸리는 거죠. 한 이미지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은데 24시간. 네,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키 아이디어가 뭐냐, 이 디퓨전 모델, 아까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디퓨전 모델을 이미지 스페이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페이스에서 하자는 거예요. 요 스페이스에서. 일단 이 인풋 이미지를 인코더를 통과를 시켜서 인코더를 통과를 시키면 이런 이미지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를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디멘셔널리티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컴퓨테이션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끝입니다. 이게. 네, 이게 아이디어예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데 이게 핵심이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그림이 좀 더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 컴프레션을 갖다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perceptual compression, 약간 하이 프리퀀시 정보가 담아 있는 것을 컴프레션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로 프리퀀시 정보만 남아 있게. 그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원래 이미지가 뭐 이렇다고 한다면은 비트를 막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 이미지의 기본적인 정보는 깨지 않으면서 디테일은 날려버리고 로 프리퀀시만 남겨서 하면은 이 정도 압축이 된다. 압축률이 이만큼 떨어진다. 하지만 디스토션은 이미지적으로 디스토션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디퓨전 모델이 여기서 그냥 막 압축도 안 하고 그냥 막 디퓨전을 해서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는데, 일단 이미지 디스토션을 여기까지 가도 많이 안 일어나면서 이미지 사이즈는 많이 줄어드니까 일단 이쪽으로 만들어 놓자, 이미지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디퓨전을 여기서 수행을 하자라는 게 이제 요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시멘틱 컴프레션이라고 그래갖고 얘네들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피처를 갖다가 디퓨전 모델을 이용해서 인코딩, 디코딩을 하자라는 컨셉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능이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지의 퀄리티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압축된 스페이스 안에서 디퓨전 모델을 수행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컴퓨팅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네. 다음으로 퍼셉츄얼 이미지 컴프레션. 퍼셉츄얼 이미지 컴프레션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압축을 했느냐, 얘네들이 오토 인코더와 겐을 이용해서 압축을 했어요. 오토 인코더는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지만 인풋 이미지를 로우 디멘셔널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압축을 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인풋을 리컨스트럭션을 하는 게 오토 인코더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은 뭐 이미지 X, 하이트, 위드스, RGB 3채널을 가진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미지를 인코더를 태우고 그 다시 인코딩된 이미지를 다시 디코딩을 태워서 생성된 프리딕티드 이미지가 얼마나 가까운지 오리지널 이미지와 그거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얘네가 이제 어드버서리얼 매너를 갖다가 채택을 했다. 그러니까 개인에서 쓰는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그 모델을 갖다가 여기다 넣었다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아이디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오버피팅의 위험이 크다, 리스크가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얘네들이 이제 KL 다이버전스 레귤라이제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벡터 퀀타이제이션 레귤라이제이션 기법을 써가지고 모피팅을 좀 차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이게 오토 인코더를 학습할 때 쓰는 이제 로스 펑션인데 이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X가 오리지널 이미지겠죠? 어떤 진짜 이미지, 가공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인코딩하고 디코딩을 해서 오리지널 이미지와 얼만큼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큰지 그게 한 텀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드버서리얼 로스고 이거는 약간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쓰는 모델의 로스가 되고 이거는 레귤러라이제이션 여기서 이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쓰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VA에서 쓰는 그런 버튼. VA 베리에이션을 네. KL 다이버전스 네, 페널티가.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인풋과 생성돼서 나온 것과의 이제 디스트리뷰션 얼마나 유사한지. 그런 거. 제가 상상했던 거는 그 레이턴트 벡터의 KL 다이버전스를 얘기하는 건가? 제가 질문을 적어놨는데 그래요? 네. 여기 이거에 적어놨어. K 다이버전스를 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뭐고 베리어블 VA이면 중간 레이턴트 벡터 Z에 대한 가우시안 분포에 대해서 K 다이버전스 방법이 네, 그거를 확인을 안 해봤는데, 예,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to avoid high variance latent space라고 보니까 latent 벡터. 예, 그러네. 그러니까 이 X가 인풋이고 이게 인코딩을 통해서 나온 Z라고 하는 인코딩된 레이턴트 벡터가 에 대해서 K 다버전스를 갖다가 레귤라이제이션을 해준 것 같네요. 그거랑 가우시안이랑 벡터 컨텐션. 벡터 퀀타이제이션은 우리가 아는 그런 퀀타이제이션처럼 뭐 이렇게 실수로 표현된 걸 갖다가 정수로 한번 변환을 했다가 다시 실수로 역변환을 하면 그게 레귤러라이제이션. 예, 그런 걸 쓴 VQGA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VQGAN. 그런 레귤라이제이션을 썼더라고요. 그럼 뭔가 모든 게 다 8빗으로 표현돼야 되는 레귤라이제이션 이펙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인코더, 디코더 부분은 퍼셉츄얼 이미지 컴프레션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되고 그러면 이제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 아까 막 이렇게 노이즈를 계속 여러 스테이지에 걸쳐서 주고 다시 노이즈를 프리딕션을 해서 오리지널과 가깝게 만드는 그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그림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미지 인코더, 디코더는 이미 이전 여기서 학습을 다 했다고 치는 거예요. 네, 학습을 했다고 치고 요거는 픽스를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디퓨전, 포워드 디퓨전을 하고 백워드 디퓨전을 하는 거를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모델이 들어가는 거는 백워드 디퓨전을 할 때 유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이즈 프리딕션을 하는 놈이에요. 노이즈가 어떤 놈인지를 갖다가 뱉어주는 이것들 간의 웨이트는 다 쉐어링 인풋이 들어왔을 때 노이즈가 어떤 건지를 프리딕션을 해서 이전 이미지에다 빼줘서 다음 또 유넷으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는데 질문하는 네. 저 스텝 수는 테스트 타임에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트레이닝 때 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스텝마다 모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보시면 LDM 1, 2, 4, 8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스텝 수인가요?
아니다. 이거는 다운 샘플링, 오토 인코더의 다운 샘플링이 팩터고, 한 가지 모델로 다 하는 거예요. 네, 착각을 했네. 이게 이제 점이 이 뭐랄까 LDM32에 대해서 설명하면 LDM32에 여러 점이 찍혀 있잖아요. 찍혀 있는 게 10번 샘플링 스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0번 했을 때, 50번 했을 때, 100번 했을 때, 200번 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모델을 쓰는 것 같아요. 다만 오토 인코더를 다운 샘플링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모델이 다 다르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트레이닝 로스는 이게 이제 엡실론이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가 1인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 랜덤 노이즈라고 보고, 그것과 이게 이제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 그러니까 웨이트가 있는 아까 이거겠죠, 이거 유넷을 통과해서 나온 노이즈와의 차이가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네. T는 여기서 이제 타임 스텝을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뭐 50번째 스텝 각각에 대해서 노이즈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노이즈를 어떤 노이즈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정보를. 그래서 노이즈를 더할 때 그 노이즈와 이제 각각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각 스텝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디퓨전 모델,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우리가 근데 인풋에 우리가 텍스트를 주잖아요. 텍스트 프롬프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거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제너레이트 모델처럼 디퓨전 모델도 뭔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갖다가 모델링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여기 G로 한다면 이제 레이턴트 벡터 G고, 기분 Y는 여기서 이제 컨디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텍스트라고 보면 되죠. 어떤 텍스트에 대해서 랜덤,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 G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모델링 할 수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뒤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텍스트 인포메이션 어떻게 피딩을 하느냐. 우선 클립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똑같이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만들어요. 여기선 버트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근데 실제 릴리즈한 모델은 버트보다 또 훨씬 큰 모델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클립 텍스트라고 하는 모델 또는 뭐 GTP 기반의 그런 모델을 쓰면은 효과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사이즈를 키우는 것보다는 텍스트 인코딩의 모델을 갖다가 더 크기를 키우는 게 이런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퍼포먼스를 좀 더 좋게 만든다라는 이제 멘트가 있었고, 청소년 클립은 이미 그 내추럴 랭귀지 모델에는 좀 효과가 별로 없었고, 그 이미지 쪽 인코더를 잘 만드는 게 더 커졌다. 그러게요. 얘는 좀 안 돼. 근데 이 의미는 그 다음에 이미지 N이라고 하는 그 페이퍼에서 더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인코더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FID, Fidelity 스코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참고하진 않았는데 다른 논문입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의 선택이 중요하다. 랭귀지 모델이 더 클수록 제너레이티브 이미지의 퀄리티가 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클립 프레임워크에서 텍스트 인코더를 학습을 했다. 그러면은 이 텍스트 인코딩 된 텍스트의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 여기다가 넣을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가 쓴 거는 UNet with Cross Attention Mechanism이라는 모델을 얘네들이 제안을 했어요. 아까 UNet 기반의 이미지 노이즈 프리딕터를 썼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크로스 어텐션 메커니즘을 좀 더 추가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기 위해서, 텍스트 인베딩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유넷 모델이라고 친다면은 유넷이 이제 레즈블럭으로 이렇게 여러 개 구성이 돼 있고 레즈블럭 여러 개로 구성이 되는데 레즈블럭 하나 통과하고 나오면 이 어텐션 모드를 갖다가 어떤 거를 추가를 시켜놨어요. 어텐션 모드. 그래서 어텐션이 하는 게 역할이 뭐냐면 임베딩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큐어리로 생각을 하고 그 큐어리를 요거에 이제 키와 이 임베딩 벡터 이전 단계 레즈블럭에서 나온 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매핑이 되는지 매칭이 되는지 어텐션 스코어를 측정한 다음에 밸류 정보를 갖다가 얘들이 밸류 갖다가 웨이팅을 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큐어리가 약간 텍스트 정보가 되는 거고 키가 이전 단계에 나온 이미지 피처가 되는 거고 그거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쭉 취해 가지고 그 밸류 벡터랑 해서 어텐션을 갖다가 취해줬다라는 거고 밸류는 이미지 텍스트 아닌가요? y가 들어요. Q에 곱해진 게 텍스트라면 타우, 제도 타우니까 이미지. 이게 지금 G가 텍스트죠. G가 아니다. y가 텍스트인가 이거? 아까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볼 때 y가 그래요? 그럼 y가 텍스트고 키랑 밸류가 G가 지금 이미지 이전 레즈블럭에서 나온 네. 아웃풋 이미지에 대한 뭔가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를 시키고 네. 그거랑 웨이트 큐어리 웨이트랑 y가 여기선 텍스트고 G가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밖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어텐션 메커니즘 밖으로 나오는 애는 텍스트 정보가 되잖아요. 밸류가 곱해지면. 그렇죠. 그러면 원래 유넷은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어텐션을 밖으로 나오면 텍스트에 대해서 어텐션이 셀프 어텐션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 그게 맞나 싶어서. 이게 더하는 거 아닐까요? 레지듀얼로 이렇게 이걸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텍스트 정보는 원래 그 버트 기준으로 하면 토큰별로의 셀프 어텐션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서 텍스트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클래스 토큰의 임베딩에 대한 셀프 어텐션인 건지 네. 아니면 이 텍스트 시퀀스에 대한 셀프 어텐션을 구하는 클립 같은 경우 만약에 클립 임베딩을 쓴다고 하면 클립 임베딩은 CLS 토큰을 결국에는 네. 그 문장의 대표 그 임베딩 스페이스 임베딩으로 쓰는 거잖아요. 토큰 하나만 쓰지 않을까요? 토큰 하나만 넣어요. 다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도 다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래 걸리는. 역시 갑자기.
뭐 올리지? 모델을 중학생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학생, 전 대학생도 대학생 한 중학생이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 발표하던 게 어디 갔지? 좀 고민가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기록 중이라 나오는데? 네. 엄청 오래 걸리는 음. 분도 있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와이파이 3층으로 돼 있는 4층으로 바꿔놨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고 있어. 그런가? 그러고 보니 아카이브는 어디 후원 받는 곳이 있을까요? 저것도 생각보다 엄청 대학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딱히 크지 않습니다. 아카이브 들어가보면 뭐또 대학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코넬 유니버시티. 효범님 공유해 주신 그 그냥 디퓨전에 대한 논문 있잖아요. 네.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그 아까는 이용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디퓨전이 제가 이제 관심 있어한 그 파이낸스 모델이 있습니다. 아,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네, 노벨상 받을 거. 점프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런 점프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네네. 있어요. 이게 주가를 갖다가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점프가 하는 구간도 있잖아요. 갑자기 팍 올라갔다가 아니면 내려가는 그 변동성이 큰 네, 그룹. 네, 점프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런 걸 이제 이런 점프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대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노이즈에 대한 분포는 그냥 계속 가우시안이 나오고 계산량이 빨라지는 게 바로 클로즈 폼이 나와가지고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컨셉적으로 노이즈 프리딕터가 원본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근데 가능한 건지 그게. 제가 수식을 보니까 이게 스테이셔너리하대요 노이즈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렇게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셔너리 때문에. 그냥 뭐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밸류가 텍스트 맞는 것 같은데. 네. 여기도 뭐 이렇게 디테일한 설명이 없어서 모델에 대한. 타우가 뭔지. 그쵸. 저도 어노테이션이 타워가 뭐지? 여기서 타우가 프레젠테이션. 디멘전인 것 같아요. 히든 디멘전? 도메인 스페시픽 코드 타우 세트. 그냥 그 전 스테이지에서 나온 애를 얘기하는. 어떤 게? 이게? 타워가 타우? 인터미디에이트. 타우. 여기서의 텍스트 그 자체만 있는 없네요. 저 QKV 곱해지 내부 중에서. 음. 근데 이게 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거는 제가 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여기다가 코멘트를 달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소드 부분은 다 이게 끝이고요. 그다음에 리절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리절트에서 쓰이는 매트릭의 중요한 게 이제 FID라고 Pratchett Inception Distance.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리얼과 제너레이티드 된 이미지 사이에 피처 디스턴스를 이제 매저를 하는 거예요. 커지면은 안 좋은 거겠죠. 이제 반대로 낮아지면은 좋은 거예요. 이미지 X와 이미지 Y의 민을 제곱하고 이미지 X와 Y의 표준 편차를 갖다가 빼서 제곱을 해서 이렇게 더해주면은 FID라는 스코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셀렙 A HQ라고 하는 데이터셋,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미지넷에 대한 데이터셋을 얼마나 LDM이 리컨스트럭션을 잘 하냐, 인풋하고 가장 비슷하게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을 하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는 텍스트 정보가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인풋 이미지가 얼마나 잘 이제 노이즈가 들어갔다가 노이즈를 빼지면서 다시 원본하고 비슷해지는가를 갖다가 보는 거고. 그래서 LDM 1, 2, 4, 8, 16, 32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오토 인코더를 할 때 다운샘플링하는 레이쇼인데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원본 사이즈가 똑같이 레이턴트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30이라고 한다면은 다운샘플링이 32배만큼 다운샘플링이 되는 거죠. 각각 X, Y 축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운샘플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겠습니까? 꼭 그러니까 원이 이제 LDM 1을 보면은 이 파란색인가? 네, 이건 것 같은데 가장 FID가 뭔가 생각과 반대. 아닌데? 볼수록 안 좋은 거면 원이 제일 낮아야 될 것 같은데. 다운샘플링 indicating strong performance LDM 4에서 8, 4에서 4 또는 8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러니까 낮으면 낮을수록 이게 좋은 건데, 그죠? 그런데 이 점들은 이제 스텝이 이제 10번, 20번, 50번, 100번, 200번. 스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FID가 떨어지는 거는 맞고. 그런데 이제 요 파란색, 주황색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대시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녹색하고 빨간색이 제일 낮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두 개도 낮긴 한데 그래도 4번하고 LDM4랑 LDM8이 뭐 제일 스트롱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점순의 의미가 뭘까요? 점선이 best line shows the FID score for 200 steps. 아, 그러니까 여기 200 스텝 가장 많은 게 200 네네. 스텝이거든요. 그 LDM에서 스텝이 200번 하면은 이 정도까지 가장 FID가 좋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파란색하고 주황색은 나가리고 이 나머지 4개 모델 중에서는 뭐 얘네가 봤을 때 4, 8이 제일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안 줄이면 오히려 별로 안 뭔가요? 안 줄이면 그러니까 레이턴트 스페이스 크기를 줄이자. 1은 그냥 크게 안 줄이고 그냥 네 하늘은 시죠. 이게 하나도 안 줄이면은 또 제너럴리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프레션이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1은 또 좋진 않고 주황색도 아직 좀 더 컴프레션 해줘야지 제너럴리티 관점에서 1, 2는 좋진 않다. 그러니까 적당히 압축을 해야 된다. 얘네 얘기는. 그렇다고 너무 압축을 하면은 그것도 뭐 좋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좌우가 지금 다른 벤치마크에서 한 거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얼마나 잘 복원을 하느냐의 관점인 거고 파란색, 주황색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별로 안 좋고 녹색하고 빨간색 4, 8이 뭐 여기 사진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더 좋다고 분간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셀레베이 같은 경우는 스텝 수가 적을 때는 많이 약속하는데 그게요. 데이터셋마다 차이가 좀. LDM 32는 아예 그냥 저기 위로 올라가 버린. 인터넷은 또 32는 완전 날아가 버려. 음. 걔는 이미지 크기가 좀 작은가? 인터넷이 몇 바이 몇이지? 이미지네 224 x 224. 셀레베이 HQ면 하이 퀄리티니까 좀 높겠네요. HQ 1024, 1024입니다. 200, 256, 256이라 나오네. 근데 FID 낮을수록 좋다고 또. 그렇죠. 낮을수록 좋죠. 네. 네. 잠깐.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 신세시스 아까 요 그래프를 갖다가 수치화해서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얘네가 이제 제안하는 LDM4가 다른 방식 대비 뭐 더 적은 FID를 보여준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뭐 다른 거 대비 뭐 얘네들보다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나름 준수하다라는 거고 이거는 텍스트를 프롬프트로 줬을 때 이미지 합성을 얼마나 잘 하냐의 관점인데 다른 방법 대비 다른 방법 뭐 11.84를 찍는 게 또 있는데 얘는 한 이 정도 보여준다. 23, 뭐 12. 네. 이거는 이미지 제너레이션 한 예제를 보여주는 거고 얘네가 뭐 이런 텍스트를 줬을 때 생성된 이미지들이 이렇다. 이렇게 신기한 이미지들이 많죠. 반은 지구, 반은 옥토퍼스인 동물을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뭐 I love generative 모델이라고 쓰여 있는 티셔츠를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제가 해봤는데 이런 인스크립션을 요청하는 이미지는 잘 못 만들어내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무슨 이미지 잘 모르겠잖아요. 글씨를 깔끔하게 해주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하이 프리퀀시에서 그다음에 이거는 슈퍼 레졸루션 결과인데 이건 이제 바이큐빅 64 by 64를 256 by 256으로 4배 4배씩 이렇게 업샘플링을 한 건데 뭐 이렇대요. SR3가 뭐 좋다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비슷하게 나온다. 그다음에 이거는 인페인팅.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는 이제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내가 사람을 띄어내고 싶고 배경으로 채우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낸다고. 근데 이게 스스로 학습된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인퍼런스를 해야지 이게 가능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아까 G 기분 Y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네. 그 Y가 이제 텍스트가 아니라 약간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마스크 정보를 가지고 1과 0으로 된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겠죠. 내가 1로 표현된 그 부분은 없애고 싶어 뭐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런 거를 위한 데이터셋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따로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컨디셔널 인풋이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고 서머리는 이제 뭐 얘네들이 레이턴트 디피전 모델을 제안을 했다. 심플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게 이제 트레이닝 할 때 빠르다 그런 거고 크로스 어텐션 컨디셔닝 메커니즘을 줘가지고 얘네가 컨디셔널 인풋 텍스트나 뭐 이미지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었다 하는 거고 리미테이션은 이제 시퀀셜 샘플링 프로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LG에서는 계속 샘플링을 뭐 아까 얘기했듯이 200번, 1000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통 겐 기반의 방식보다 훨씬 느리다. 여전히 느리다. 그다음에 LDM은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의문인 게 하이 프리시전이나 파인 그레인드 애큐러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 성능이 안 좋다라는 게 도덕적인 또
다 하는. 네, 저건 뭐 이게 뭐 딥페이크 때문에 많이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양날의 검이다. 이게 진짜 이미지가 아니라 진짜처럼 만드는 가공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게 해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가 역으로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했는지 추적을 할 수가 있대요. 이 모델을 쓰면. 그래서 데이터에 그러니까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했을 경우에는 이 모델을 사용하는 게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한번 인퍼런스를 한번 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이선스 문제 있는 이미지 썼으면은 저거를 찾아내서 네, B를 쪼달을 수 있겠네요. 너네 허락 없이 썼지 이런 거 찾을 수 있겠네. 탐지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지금 허깅 페이스에서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모델을 갖다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제공을 해요. 그래갖고 그냥 저는 다운 받아가지고 그냥 인퍼런스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퍼런스 할 때 이렇게 새로 이렇게 텍스트를 주면은 뭐 a cartoon of a mountain covered with dense fog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묘사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네. 포그가 구름같이 보이긴 하는데 카툰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오일 페인팅. 오일 페인팅 많이 쓰는 키워드더라고요. 오일 페인팅. 하면은 유화로 그려서. 오후가 그린 것처럼 맞아요. 그려보세요. 맞아요. 그런 거 돼요. 오후 스타일. 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뭐 다른 거 해볼게요. 사진관. 이거를 페인팅이라고 해서 그래요. Picture of 뭐 a dog wearing swimming suit on the beach 이렇게 보면은 해보겠습니다. 복수. 그럴싸해. 그러면 말이. 오늘 질문을 네. 이게 똑같은 거를 실행을 해도 다르게 다르게 나와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파도 표현이 잘 되는데 사진처럼 나와. 다른 잘 나와. 지가 나오네요. 꼬리랑 다리가 풀렸어요. 네, 이렇게 잘안 돼. 뭐 복서를 해볼까요? 복서? 핑퐁 치는 복서. 플레잉 테이블 테니스라고 해요. 즐겁네. 소모품 졸려대냐. 오늘 한 것 중에 해보려고 해요. 지금. 왜 안 나와? 위로 올라왔네요. 순서 때문에. 그래서 하는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 나중에 뒷도 프로필로 이제 올려. 잘 나온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들은 얘기인데 이런 것 때문에 웹툰 쪽에서 다른 게 나왔어요. 이건 정면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림 꼭 날라오고. 약간 이렇게 갑질하던 애들이 있는데 아. 경찰한테 입게 생겼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일러스트레이터 한테 그러게요. 그 데이터를 뭐지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러니까 만화 같은 거 되게 많이 올라오는 사이트였거든요. 거기 거를 다 크롤링해서 만들었대요. 걔네들이 갑질이 되게 심했나 봐요. 아 그랬나 봐요. 그 그림 그림 한 장 그려주는데 몇십만 원씩 받고 뭐가 좀 그렇지. 콘티 근데 콘티만 이상하게 요즘 많이 맞았는데 이거랑 복서의 얼굴과 경기 공개 개발자 테이블 테니스 박스. 재밌어요. 재밌더라고. 되게 근데 문장 안에 되게 역설적인 거를 같이 넣으면은 얘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헬스맨 with lung cancer. 그냥 헬스맨만 나오고 근데 뭐 캔서 있는 사람 하면은 좀 약간 아픈 사람 이미지가 나오고. 지난번에 클립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약간 이미지 내에서 거리에 대한 거를 잘 표현을 못하는 것도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막 무슨 우주 속에 있는 어떤 거에 어떤 거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못 잡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부 논문이 되게 심해서